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9월 모의평가를 잘 보면 잘 본 대로 또는 못 보면 못 본 대로 나름대로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되게 특이한 모의고사였죠. 9월 모의평가 킬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킬러가 없었으며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줘야 남은 2달 남짓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9월 모의평가 나타난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킬러 문항은 없었다. 자, 다들 난리였죠. 저도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었는데요. 교육부 발표 킬러 문항 예시에 해당하는 유형 모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한 특징 같아요. 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낸다 만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번에 킬러 문항의 예시에 들어갔던 모든 문제 유형, 예를 들면 삼각함수 도형 극한 통합형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복잡한 표현을 이용해주는 문제들이 깔끔하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자, 중하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수 하나를 주더라도 계속 귀찮게 줬어요. 사실은 이번 특징은 작년 수능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함수 하나를 여러 수학 강사들이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들 2개를 결합시켜서 이거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실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 하나하나 분석해 놓는 문제풀이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 당연히 안 쓰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구간별로 제시된 함수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킬러 문항은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자, 기존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15번과 22번 그리고 자, 미적 확통 기하 30번 문항들이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쉬워졌고 식도 좀 가벼워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15번과 22번을 무지성으로 버리고 들어가는 건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미적 확통 기하 30번도 모두 할만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100점을 노리면서 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학생들도 15번이라고 22번이라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하나씩 해보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기존보다 예년에 나왔던 예쁜 숫자, 예쁜 함수, 분석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적분이나 단순 정적분도 많이 물어보고요. 근해 공식, 판별식 등 자유롭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옛날에는 예쁜 숫자 이렇게 했거니 하면서 나오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수 조건도 많이 나왔지만 루트 같은 것도 귀찮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모든 연산들을 함께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바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9월에 나타났던 특징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영역 등을 출제하면서 학생들을 고민하게 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지금까지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AN의 합을 구하는 건 왕왕 나왔어요. SN의 합을 계산하는 것도 나온 적은 있었지만 좀 특이하게 예쁘게 계산하는 것들 위주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SN의 합을 그냥 말 그대로 다 연산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쁜 풀이가 있지만 그냥 때려 바꿔서 예를 들어 센 수학처럼 풀어주는 게 답인 문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예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함정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이 삭제됐는데 이거는 가끔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특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는지, 맞아,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었어.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걸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틀릴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 9번입니다. 자, 쉬운 문제인데요. 자, 일단 코사인 왼쪽에 그래프 있고요. 오른쪽에 사인 특수각이 아닌 각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이게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별거 아닌데 특수각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이한 부분들도 출제됐었지만 선생님이 양지용 선생님이 직접 이거 만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진짜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같이 출제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왔던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걸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특이한 상황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번에 많이 적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10번입니다. 요거 중요하죠. 자, 왜냐면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계산이 좀 꼬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항을 변형을 해서 레벨 3 있던 건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진짜 똑같죠. 접선과 역에서의 접선이 서로 1,0에서 만난다. F2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세우기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수능 특강에서도 거의 흡사한 문제들이 그대로 대놓고 출제가 되었다.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에 선생님 커리큘럼에 넣어놨던 건 진짜 양종 선생님과 사교육에 있는 우리 양종 선생님 연구실들이 이렇게 특이한 것들도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공통 13번입니다. 자,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결합해주는 능력이에요. 13, 14번이 비슷하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자, 이거 각각 미분해버리시면 간단한 2차 함수가 생겨서 2차 함수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더럽죠. 자, 더럽기 때문에 이 귀찮은 연산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외워놨던 이론으로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몰입해서 마이너스 왼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오른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4번도 비슷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지스로그 함수로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제시되었죠. 자, 근데 작년에도 저렇게 구간별로 제시된 함수는 충분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 21번에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장도 짧아요. 조건 가, 조건 나 이런 게 없어요. 이 깔끔한 조건으로 미정계수 두 개를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결합해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학생들은 외워놨던 이론보다는 이런 특이한 상황에 몰입해주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1번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자, H7이 13의 배수. 자, 이런 게 우리가 외워놓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등차 수열을 공부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SN의 합이다. 이렇게 제시된 것들을 그냥 편견 없이 공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각종 사교육 이론들에만 근거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혹시 이거 예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풀이들이 있더라도 그냥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를 찌르는 문제들도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앞으로 수능 문제에서도 이런 편견이 없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미적분 30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되게 간단한 도형이에요. 음함수 미분과 각으로식 세우기. 제가 수업 영상 보시면 음함수 미분법 진짜 무조건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나왔었고요. 자, 필요충분 모의고사에서도 이 각으로 음함수식 세우는 게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때요?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자, S 넓이 변화율에 10배 해주는 거고 저기 넓이 변화율에 마이너스 7을 곱해주는 거니까 저는 되게 진짜 거의 똑같다고 봐요. 숫자도 되게 비슷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안 나왔던 유형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내가 이게 풀었던 건지 안 풀었던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최근 3개년 정도로만 적용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파주는 수학 강사의 문제풀이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나 수학 진짜 잘 보고 싶다. 누구는 96점, 92점, 88점 잘 받았다는데 나는 이번에 계산해서 멘탈이 틀어져서 70점대 후반, 뭐 60점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를 풀더라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풀면서 넘어간다. 끝까지 계산을 완료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산을 하더라도 강사들이 저거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직접 끝까지 다 연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끝까지 자기 혼자 정답을 내는 습관을 갖기. 결국은 혼자 문제풀이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한 풀이를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할 것. 뭐 사실은 켈러가 없던 있든 당연한 얘기인데요. 구간별로 정의된 걸 잘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구간별로 정의된 건 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수원수특 6개 단원이 있는데 수열 빼고 전부 다 함수란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수열도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점수를 받게 되려면 그래프를 통한 문제풀이를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보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함수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 거.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들 이외에도 새로운 표현과 아직까지 결합되지 않았던 소단원 2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엮어가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수 조건도 많이 나오니까 개념보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 여기에 해당하는 13의 배수들을 적당히 잘 뽑아내고 상황 분석과 대응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 막 잘 배워서 잘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 얘기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문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못하니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라는 문제풀이 말고 그냥 계속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구나. 새로운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결합하는 게 실력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 풀이 가볼까? 저 풀이 가볼까? 이거 풀이 가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그 압박감 속에서 문제를 풀면서 내용들을 결합하다 보면 이런 훈련이 2달 동안 진행되면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봤을 때도 아이들 성적 꽤 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남은 기간을 진짜 파이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제 첨부된, 밑에 링크에 첨부된 커리큘럼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제 특이한 표현들로 무장된 필요충분 모의고사와 주간 풀지용, 그리고 파이널 엔즈를 들고 찾아가는 강좌가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물, 새로운 표현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력을 잘 살펴줄 수 있도록 엔제, 실전 모의고사 같이 진행이 되겠고요. 학원 와서 직접 모의고사를 푸는 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학원에서 이관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 커리큘럼 해설 영상 같은 것들도 다시 첨부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지만 진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은 수능까지 우리 파이팅 하면서 양종 선생님과 함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